네, 이게 19금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사이버펑크 2077이 처음에 들어갈 때 캐릭터 생성할 때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중요 부위의 유형, 크기 이런 것들을 또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러면은 또 여러 의문이 들죠. 가격이 달라요? 가격? 그것도 템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 주고 사는 보세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네, 이번 편은 좀 빠른 속도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궤도님께서 할 말이 아주 네.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편에서는 그냥 NPC, 좋습니다. 넌 플레이어 캐릭터로 그걸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NPC, 네. 그거 하나 써먹었어요. 네. 저는 이제 유저가 아닙니다. 오늘의 유저는 궤도님 혼자. 요즘 게임의 저는 그냥 NPC에 배경 캐릭터로 남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네. 플레이어와 구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NPC도 편안한 대화를 나눠요. 그냥 그 정도만? 선글라스 안 끼면 NPC 아니에요? 프리가 있죠. 그래도 나는 막 무기 같은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게임사들이 원하는 게 네. 그 NPC와 플레이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같이 협력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대화하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진쌤은 게임 모델이었잖아요. 오늘 주제가 흑역사 2 아니에요? 잠깐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게임을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컴퓨터 게임이 지뢰찾기? 부끄러워서 지뢰찾기라고요? 아세요? 알죠. 알죠. 당연하죠. 이게 운도 좀 필요하지만 꽤나 전략이 그게 필요해요. 처음에 제일 잘 작은 거 그거를 5초인가에 하는 끝낼 사람이 수 있대요. 있잖아요. 맞아. 네, 저도 몇 번 했는데 그때 되게 네. 좋았던 게 빌 게이츠가 5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정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와 나도 5초다 막 이랬던 기억이. 근데 운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좀 휙 퍼져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5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동진님이랑 저는 이제 저희의 게임 지식은 다 얘기했고 네. 자, 저희 궤도님 끝났어요? 이제부터 네, 오늘 끝났고요. 앞으로 50분은 궤도님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의자 말고 방석 하나 갖다 주세요. 무릎 꿇고 듣게. 저는 정말 게이머기 때문에 네.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과학소통을 할 힘이 없을 때 방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 밀려놓은 게임들, 미뤄둔 게임들을 하나씩 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해요 지금. 맞아요. 그나마 이동 중에 예전에는 그 와일드리프트라고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냥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축소시켜서 네.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그나마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못하죠. 우리가 그냥 어떤 게임의 종목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게임 강국이 됐죠. 그럼요. 최고의 네. 효자 종목이죠, 게임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지금 거의 인도 국민들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내용을 약간 현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틀그라운드 행사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와, 장관이겠네요. 엄청 큰 컨벤션 센터에서 근데 인도가 또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그쵸. 와 크래프톤이 장악을 했더라고요. 크래프톤이 최근에 이제 발매한 인조이라는 게임이 인조이도 저 보긴 봤어요. 다 할 수 가상 있던데요. 세계에서 뭔가를 하는 게임인데 네.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일단 아니,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고 거기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NPC인데 생성형 AI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조이가 거의 내 인생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혼도 할 수 있죠. 네,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게 구현이 아직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예를 들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상에 넣고 싶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2D 이미지를 3D로 모델링해서 실제 생활에 넣을 수 있게. 진짜요? 근데 이게 그 구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오, 예. 궤도님 지금 입으신 이 귀여운 셔츠 이런 거 내 네. 캐릭터한테 입히고 싶으면 그쵸.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냥 입력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AI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형 모델들이 이런 2D 사진을 3D로 모델링 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능하겠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현실 세계를 살 필요가 없겠는데?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가상 세계에서 네.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호모 루덴스라고 하죠. 그쵸, 놀이하는 인간이니까. 이게 네덜란드의 사학자 요한 하위징하 이분께서 제안한 개념인데 인간의 본질은 놀이에 있다. 게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행동, 욕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이 긍정적인 이유 한 3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네. 진화적 본능. 진화적 본능? 네. 이 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놀이를 생각할 때 그냥 노는 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새끼들도 놀이를 해요.
서로 물고 뜯고 쫓기고 따라가고 이거 자체가 사냥 기술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류도 계속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생존 기술을 연마했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도 마찬가지로 뭐 물고 뜯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원을 어떻게 모을지, 뭐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지, 경쟁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네. 결국 자원의 고른 분배나 보관이나 활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위험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게임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나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팀 플레이가 많습니다. 게임. 네. 상호작용. 네. 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소통,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게임을 통해 배우는 거죠. 네. 네. 또 두 번째로는 일단 뇌과학적인 보상을 얻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게임이 명확한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를 딱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너무 쉽게 도파민을 얻으니까 중독의 위험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이뤄가는 과정에도 네. 게임에서 하듯이 어떤 습관을 들이면은 그렇게 좀 잘 해나갈 수 있다. 놀이를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발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이 너무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던 거예요. 정말 심각한. 근데 상담사분께서 딱 솔루션을 이렇게 주셨대요. 네.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게임을 하도록 규칙을 세워야 된대요. 아하하. 게임을 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게임을 안 하게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다 그런 시간.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게임을 아이들이 이제 뭐 중독이다 혹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게임을 숙제로 내면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숙제로 내서 즐거움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발적인 스스로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서 맞아요. 게임을 과업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아하. 그 게임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뇌의 보상,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를 많이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놀이는 주로 현실을 벗어나는 공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모 루덴스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과 통제감.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놀이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는 게임을 자발적으로 하죠. 네.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면 일상을 완전 벗어나요. 네. 이건 너무너무 해방감을 느끼고 거기서 규칙을 따르면서도 이제 일상적인 규칙이 또 아니잖아요. 네. 또 거기서 얻는 이제 성취감, 통제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실에서는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준다. 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는 네. 사실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요. 네. 정답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세계와 달리 게임 속은 목표가 명확하고 네. 그냥 이거를 딱 해서 이걸 노력을 딱 하면 정직한 결과. 예를 들어 물약 5개, 그 물약 5개를 딱 받는 거야. 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퀘스트가 주어지고 이거를 그냥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한된 완벽함. 요 안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인간이 이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네. 위해서 오래전에 정보가 없던 시절 혹은 세계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이런 날씨가 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저기 이상하게 생긴 무엇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내가 잡아먹히는지 아닌지 이 식물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상당 부분 패턴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수많은 놀이들이 다 규칙이라는 걸 갖고 있고 패턴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패턴을 발견하거나 그 발견된 패턴을 내가 학습을 통해서 연마를 하면 그런 데서 내가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질 때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즐거움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류의 재생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상당 부분 그것을 재미가 있도록 느끼도록 성욕이라는 걸 부여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네. 게임의 또 순기능의 하나인데 저희 언니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가 둘인데 그 네 가족이
주말마다 게임을 하면서 그건 놀아요. 좋겠다. 그러니까 거실이 거의 그냥 오락실 느낌으로 무슨 드럼 세트 있고 뭐 기타 있고 막 같이 밴드하고 야, 애들이 똑같은- 오는데 내가 조카들을 못 이겨요. 그 어린 조카들이 나를 이겨요. 그러니까 되게 동등해지는 거야.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라인 게임 할 때도 뭐 초등학생들이랑 막 대화하면서 그렇겠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랑 깔깔거리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놀 수 있다라는 게 참 장점이더라고요. 게임력의 상당 부분은 템빨 아니에요? 템빨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확실히 순발력이 좋아요. 예전에 무슨 뭐 카트라이더 전국대회 결승전 하면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 누구 팀 대 어디 유치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또 저렇게 경쟁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더 잘해. 아니 어렸을 때 그 오락실에 그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의자 위에도 올라가면 다리가 깡충 올라가서 닿지 않는 아이들이 무슨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자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가 이거는 치팅 아닙니까? 그리고 옆 뒤에서 막 20대 30대 아저씨들이 쳐다보는 거 우와 이러면서 6살짜리 7살짜리 근데 지금도 막 진짜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구경하잖아요. 네. 손이 안 보여. 옛날에 저희 언니가 DDR을 경포대 강릉 벌써 경포대 화려해. 해수욕장 옆에서 네. 수영복을 입고 오, 이렇게 랩시 커트를 묶고 DDR을 하는데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겠죠. DDR과 무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DDR을 너무 잘해서 발이 안 보여.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우리 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 아까 또 이제 게임이 주는 되게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의 해방감, 현실에서의 탈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 주인공이 굉장히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힘들죠. 안 계시고 막 이모네 맞아요. 집에서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그래서 계속 이 헤드셋을 끼고 게임의 세계로 가잖아요. 맞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은 우리 다 셋 다 공통적으로 쓰지 않았나요? 너무 명작이고. 네. 제목 자체가 이제 게임과 관련된 영화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스필버그가 그걸 이제 만들었을 때 이미 노년기인데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스필버그가 정말 대단한 게 물론 이제 향수라는 주제를 담고는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벌써 이미 영화계에서 한 40년, 50년 감독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스필버그도 대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젊은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이 웨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가상현실의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극 중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게임이에요. 전 세계인이 다 하다시피 할 정도로 몰입하는 게임인데 그 오아시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임스 할러데이라는 개발자인데 네. 이 사람은 이 게임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사실은 자기가 게임을 만든다는 거에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데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대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과정에서 우정도 잃게 되고 사랑도 잃게 돼요.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게임만 가상현실만 돌보느라고 자기 현실을 돌보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느꼈던 수많은 그 아픔이나 후회나 이런 걸 담아서 그것을 게임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임무를 내걸게 되고 이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플레이어한테는 심지어는 이 막대한 오아시스에 소유권을 주겠다. 또 거대한 유산까지 물려주겠다고 하죠. 전 세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웨이드가 대활약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또 그 대목이 그거잖아요. 다들 앞으로 가려고만 하는데 경주에서 뒤로 가볼까? 하면서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뒤로 가서 그걸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뒤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웨이드도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갔죠. 제임스 할러데이도 이걸 만들 때 애초에 현실에 대한 어떤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여기에 몰입하게 되었죠. 제임스 할러데이가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자기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역시 현실을 싫어해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갔던 웨이드가 성취하면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 다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웨이드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갇혀 있을 때 후진한다는 주제를 담고 것도 있네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의 로고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아래 입구가 있고요. 네. 하나로 쭉 이어지는 미로예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 네. 그래서 원에 5로 이렇게 다다르는데 그 안에 이스터 에그가 있죠.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면서 약간 미래 기술을 그리는데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영화라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기술은 먼 미래인데 이 IP들은 전부 우리가 향수에 적게 만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아는 만큼 보이는 네. 영화. 포스터 자체도 약간 80년대 느낌 나도록 했고 맞아. 심지어는 제임스 할리데이가 영화의 극중 설정이 아마 2040년대가 그래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때는 1980년대,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대중문화적인 코드. 그 노래들. 네, 당시 했던 게임, 노래들, 캐릭터들. 애니메이션, 뭐 아이언 자이언트도 나오고 무슨 고질라도 나오고 백스터 퓨처, 샤이니 같은 샤이니. 영화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게임할 때 항상 찾거든요. 그런 거 뭔가 버그 같은 거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경우도 네. 기가 막히게 막 숨겨진 길을 가가지고 막 어떻게 빨리 깨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조금씩. 있군요. 네. 옛날에도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숨겨진 캐릭터를 뭐 고르려면 뭐 방향키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게 나오고 80년대에는 저도 이제 오락실 좀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돈 놓고 하는 그런 오락실 네네네. 있었을 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게임이 갤러그란 말이에요. 네. 갤러그는 이제 우주에서 날아온 곤충들을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갤러그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특정한 부분에 있는 파리 한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요. 그 파리를 피하기만 하고 쏘질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파리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작동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맞아요. 만든 이것도 이런 방식이 있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세상이 올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완전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현실은 이렇게 누워 있고 모든 걸 가상에서만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 XR 같은 경우가 네네. 그 예전에는 일반적인 그 VR이나 이런 기계들은 쓰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쓰고 나서 완전히 시야가 차단된 채로 뭔가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럼 쓰면 이제 모든 정보를 카메라가 다 받아들이니까 써도 그대로 다 보여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공간 컴퓨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여기에 쓴 채로 허공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제 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쓰던 앱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역시 공간 컴퓨팅 장비인데 내 시야를 AI가 공유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완전히 새로운 뭐 아주 간단하게는 비서 시스템, 네. 에이전트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시야를 공유한다는 거니까 나의 행동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누구지? 그럼 이제 바로 뜨는 거죠. 이름이 딱 뜨는 거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누구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애네서웨가 했던 역할. 그래서 저분 누굽니다. 네, 저분은 뭐 의미 없는 삶을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게 실제로도 한대요.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윌 스미스가 그런 사람을 고용한대요.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할리우드 사람들이 이제 워낙 파티 같은 데 많이 가고 이런 사교가 중요하고 이러니까 윌 스미스는 그런 전담 비서가 있대요. 누구누구인? 궤도입니다. 누구누구인? 안현모 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서 생각난 듯이 얘기하는 거죠. 현모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와, 그분도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네요. 그분이 이제 자기 그러라고 일이니까. 되어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레디 플레이어 원도 좋았는데 네. 좀 익숙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는 영화 하면은 주먹왕 랄프. 주먹왕 랄프. 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랄프가 맨날 이제 으아 소리 지르는 악역 캐릭터. 실제로 착해. 그리고 이제 펠릭스가 얘를 대항해서 싸우는 캐릭터인데 이게 항상 랄프가 이제 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속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싶은데 본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랄프가 더 이상 악당으로 살고 싶지 않다. 영웅의 증표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른 게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갖고 도착한 데가 이제 그 슈가러쉬라는 레이싱 게임인데 사탕이랑 이런 걸로 막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다니는 슈가러쉬라는 레이싱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넬로피라는 외톨이 소녀를 만나고 이 소녀는 게임 안에서 또 버그 영향을 받는 소녀예요. 자꾸 순간이동을 해요. 막 이렇게 에러 난 것처럼.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둘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우정을 쌓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카메오로 굉장히 많은 게임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거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과 이 주먹왕 랄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올해 나온 마인크래프트 더 무비. 예. 잭 블랙을 워낙 좋아하니까 보기는 봤는데 내가 지금 한 몇 프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큐브, 오어 이런 거의 존재라든가 거기 막
돼지 같은 캐릭터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게임을 해봤더라면 이런 것들이 더 반갑게 다가왔을 텐데 잘 보고 있는 게 맞나? 뭔가 내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원작을 다룬 영화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작이 소설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에 배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주먹왕 알프라든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를 만들 때 그걸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진 않아요. 그쵸. 그렇게 만들면 영화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더 재밌지만 몰라도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영화는 소위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영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굳이 전편들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잘 만든 컨텐츠고. 그쵸. 예. 근데 알면은 굉장히 재밌죠. 야, 더 재밌을 저거를 수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네. 픽셀 보셨어요? 픽셀? 아니요. 뻔한 이야기긴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고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추억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향수를 또 굉장히 네, 일단 막 뭐 갤러그나 혹은 뭐 이제 이 팩맨 네. 이런 애들이 허공에 등장하는 것부터 일단은 감동이에요. 야, 잘 살렸다. 이 픽셀이라는 영화는 1580년대 나사가 외계인과 소통하는 그 세티 프로젝트 일종인 거죠.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골든 레코드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 소리, 뭐 그림, 뭐 이미지 담아서 보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제 지구의 문화를 담은 타임 캡슐을 우주로 보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굉장히 클래식한 아케이드 게임들 있잖아요. 이거를 외계인들이 보고 게임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전쟁 선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픽셀 게임으로 표현된 모습으로 지구를 침공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웃기다. 그래서 팩맨, 동킹콩, 갤러거 이런 적들의 모습으로 지구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외계인들이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80년대 전설의 아케이드 게임 챔피언들 네. 그들을 소환해서 네.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한 현실판 게임 대전을 펼치는 게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예요. 오, 봐야겠다. 네,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흥미롭죠. 뭐 명작이냐라는 거에는 사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확고한 타겟팅이 있죠. 네, 타임킬링용으로 그냥 아니, 발상이 재밌네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이렇게 게임 세상이 나오는 영화 중에 그래도 좀 많이 웃으면서 본 재밌는 거 주만지 2였거든요. 아, 주만지 또. 주만지 1은 보드게임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재밌었어요. 네, 보드게임으로 이제 게임 세상 가는 건데 2는 새로운 세계 웰컴 투 더 정글이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나왔고 비디오 그쵸, 게임 기계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게임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 고전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목숨이 캐릭터당 다 3개씩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목숨이 몇 개 남았는지 다 표시되고 그리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스탯 내가 가진 뭐 강점과 단점 이런 거 막 나오고 플레이를 하는 실제 인물과 실제 자아와 이 캐릭터가 완전 정반대잖아요. 성별도 바뀌고. 네. 맞아. 그래서 뭐 잭 블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스마트폰 중독인 여자애인데 게임 세상에 왔는데 뭐야 내가 중년의 비만 남자야? 막 이러고 수줍음 많은 여학생은 되게 여전사 같은 캐릭터로 나와서 시선을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을 막 담당하기도 하고 드웨인 존스는 막 엄청 피지컬이 좋은데 원래는 되게 왜소한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매력을 다 살렸죠. 네, 최종적으로 그 세상에서 그 모든 판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려면 주만지 아, 그렇죠. 그건 뭐 1편도. 이거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되게 예스러워서 케빈 하트 이런 사람들 다 너무 코믹 연기 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무언가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건 거의 게임의 거의 기본인데 그 가상 세계 하면 꼭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탐정 코난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 꼭 떠올라요? 네. 네. 이 명탐정 코난은 극장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세기. 세기말의 마술사. 네. 네, 이것도 명작인데 베이커가의 망령은 코난의 극장판 중에서도 정말 명작으로 꼽히는 콘텐츠입니다. 최첨단 가상현실 게임. 이 코쿤이라는 게임의 시연에 코난과 친구들이 초대가 돼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이 딱 시작하자마자 노아의 방주라는 AI 시스템이 이 전체 시스템을 장악을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참가한 50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건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참가자 전원이 게임 오버가 되는 순간 이 50명의 뇌를 전부 파괴하겠다. 무슨 오징어 게임이에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끔찍한 게임, 이거를 끝내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난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게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스테이지를 골라요. 전설적인 살인마 잭 더 리퍼가 나오고요. 네. 안 잡혔잖아요. 네, 걔를 막는 임무를 이제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 세계 살인 사건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잭 더 리퍼의 정체를 코난과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 네. 좀 절제하세요. 절체절명, 네. 절명. 절명. 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코난이 이것을 흥미롭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게임은 어쨌든 가상세계로 들어간다는 설정들이 꽤 있는데 휴먼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우리 막 그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이 어디서 살고 있고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 복제 인간의 장기를 가져다 오던가 비슷한 개념인데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의 나를 그대로 컴퓨터 속의 가상 공간에 복제를 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암에 걸려요. 네. 그럼 특정한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 암 환자의 휴먼 디지털 트윈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관련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법을 다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수십 가지 항암제를 투입해보고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 걸로 실제로 투여를 하는 거죠. 네. 내 몸을 물리적인 몸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워치도 차고 있잖아요. 네. 심박수, 혈압, 수면 패턴, 뭐 이런 활동량, 건강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내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까지 넣으면은 얘는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렵겠다.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디지털 영생이라는 개념하고 그쵸. 관련돼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영원히 그런 거기서 사는 소설들 거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상세계 네. 뭐 당연히 모든 게임이 그렇겠지만 영화 프리가이도 게임 속 세상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아우, 정말 잘 만든 네, 근데 영화죠. 또 라이언 레이놀스가 사실과의 찰떡. 관계에 있어서 네. 네, 저는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대중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임의 특성을 영화에 너무 잘 옮겼다. 맞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게임 안 좋아하는데도 웃겼어요. 그쵸. 코미디이기도 하고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하면 네. 선글라스를 낀 플레이어가 하게 되는 어떤 자신의 캐릭터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 그 도시의 카체이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멋진 대활약을 펼치는 히어로로서 이제 플레이어의 활약을 보여줘요. 근데 주인공은 이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NPC NPC. 캐릭터인데 NPC 캐릭터인 이제 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익명이라는 암흑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이의 친구 이름은 또 버디예요. 그러니까 암흑의 친구. 네, 그러니까 다 그냥 홍길동 같은 네. 이름을 준 거죠. 프리시티 속에서 이 NPC 캐릭터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똑같은 캐릭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배경에 불과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이를 닫고 똑같이 금붕어한테 인사를 하고 똑같은 커피를 똑같은 마시고. 커피숍에 가서 똑같이 설탕 2스푼, 크림 2스푼을 넣어서 미디엄 커피를 시켜서 마시고 똑같이 은행으로 출근을 해서 은행 강도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버디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0만 번 겪은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게임으로 옮긴 트루먼 쇼 같은 작품. 네. 그쵸. 그럴 텐데 트루먼 쇼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네.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됐는데 거리를 역시 똑같이 걸어서 출근하려고 가다 보니까 여성 캐릭터가 지나가요. 몰로토프 걸이라는 캐릭터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플레이어란 뜻이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캐릭터한테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어요. 왜냐면 NPC 캐릭터는 거기다 작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는 평상시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캐릭터가 머라이어 캐리의 판타지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쵸? 네. 워낙 뭐 히트곡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가장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 하고 돌아보게 되죠. 그 처음으로 말을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있게 되고 앞장서서 가는 그녀를 따라가다가 저기요 하는 순간 기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깨게 됐는데 그 순간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거고요. 그 순간 변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해서 커피숍을 갔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이 인상 그쵸? 깊었어요. 그 더 웃긴 건 사람들의 리액션이잖아요.
카푸치노를 어떻게 시킬 수 있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는 항상 미디엄 커피를 시켜야 되니까. 다들 너무 당황해요. 그리고 이제 은행을 출근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또 역시 은행 강도가 들어오죠.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옆에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은행 강도를 제압해서 심지어는 선글라스를 뺏어서 끼고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몰로토프거를 또 만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이러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존재 변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뭐 그런 장면들이 그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아이 역을 맡은 사람이 라이언 레널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데드풀 아닌가요? 데드풀은 입이 너무 거칠고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가장 이렇게 뒤틀린 것으로 매력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극중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그냥 보조 캐릭터이고 병풍에 불과하니까 순한 말, 착한 표정, 똑같은 표정. Don't have a good day. 그쵸. Have a great day. 그쵸. Don't have a good day. Have a great day. 그렇게 해서 그 몰로토프걸하고 사랑을 하는데 몰로토프걸은 또 몰로토프걸 나름의 백스토리가 있죠. 현실 세계에서. 몰로토프걸은 사실상 게임 개발자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친구, 키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키스라는 친구와 함께 두 사람이 인디게임을 개발한 거예요. 수남이라는 게임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자. 출시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오케이를 했는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출시를 안 하면서 이 원래 거대 회사가 새로운 게임을 프리시티라고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것을 도용하죠. 소스 코드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프리시티라는 게임 속에 숨어져 있는 소스 코드를 찾아서 플레이어로서 몰로토프 걸이 되어서 모험극을 펼치는 두 가지 모험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이 게임들과의 관계와 현실과의 관계가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시티가 네. 자유로운 도시이기도 하지만 공짜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프리가 두 가지 프리 라이드를 있으니까. 했다는 왜냐하면 뜻인 거죠? 그것도 있고. 도용을 해서 소스 썼다는 코드를 표절을 했다는 가져왔으니까. 얘기죠. 뭐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NPC들이 마지막에 반란을 일으킨단 네. 말이에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파업을 해요. 이 병풍에 불과한 캐릭터들이 전부 다 파업을 해버리니까 게임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회와 문명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감동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 그때 좀비 얘기할 때도 바이오 해저드를 원작으로 해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게임. 그것처럼 게임의 세계관을 갖다가 원작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든 것들도 많죠. 많죠. 뭐 툼레이더도 그렇고. 네. 예. 그 말은 즉 게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세계관을 촘촘하게 짰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의 게임 회사 CDPR이 만든 게임인데 이 CDPR이라는 게임 회사는 그 국가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은 폴란드에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 CDPR의 신작을 선물을 줘요. 그 정도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CDPR이 만든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위쳐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아마 위쳐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위쳐라는 정말 시대의 걸작을 만들고 나서 정말 오래 준비해서 나온 게임이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에요? 네, 이게 오픈월드로 그냥 내가 게임 속에서 그냥 삶을 사는데 거기에 미션이 주어지고 스토리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갖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요 게임이 나오기 전에 사이버펑크 2077 라디오 쇼라는 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풀네임이 사이버펑크 2077 나이트 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 무슨 김수환 거북이 삼천각자 왜냐면 이런 그 사이버펑크 2077이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했냐면 이 지나가는 길거리의 게임 속에서 배경에 광고가 붙잖아요. 네. 그 광고가 실제로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야. 미래에 이런 광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해갖고 만들어요. 그 정도로 디테일 신경 썼고 거대 기업이 자본주의로 모든 걸 장악한 도시가 나이트 시티입니다. 네.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돈과 명예를 쫓는 용병 부위가 돼서 활동하는 게 게임의 핵심이고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이슈가 됐던 게 사이버펑크 2077이 처음에 들어갈 때 캐릭터를 생성할 때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걸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여기서 그 중요 부위의 유형, 크기 이런 것들을 또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그걸 왜 하죠? 알몸으로 돌아다닐 일이 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 거기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남성, 여성의 그 음경과 질의 종류나 크기 그러니까 그런 걸 음모. 써먹을 일이 있는 거예요 까지 다. 게임 속에서? 실제로 그게 게임 속에서는 쓰이는 게
NPC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19금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은 또 여러 의문이 들죠. 가격이 달라요? 가격? 그것도 템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 주고 사는 보세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내 캐릭터의 외형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이버펑크 세계관에는 신체 개조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를 개조한다라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그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지어 저런 것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라는 개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는 성인 등급의 게임이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 게임의 세계관, 음울한 분위기, 돈이면 다다는 세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적 요소로 이걸 굉장히 넣습니다. 상징적이네요. 네, 그래픽은 극사실적인가요? 극사실적입니다. 아주. 그 외에도 사이버펑크 2077에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또 존재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설명드리면 임플란트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 임플란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우리 몸에 심는 겁니다. 신체 사이버그 개조. 같이. 네.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나이프 같은 걸 심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혹은 이제 약간 신체 능력을 강화, 힘을 강하게 한다던가 어떤 로봇 팔 같은 게 좀 도와줘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감각을 확장해갖고 굉장히 멀리 있는 걸 본다던가 뭐 안구를 개조해서 혹은 뭐 소리를 듣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인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장비를 심어갖고 막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기억을 저장해서 요거를 뽑아내서 그거를 장비에 넣어서 그 사람이 기억을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팝스타야. 그럼 그 기억 메모리를 해서 경매에 붙여요. 그럼 무대에 선 나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심어갖고 느낄 수도 있고. 이 게임의 최종 목표는 뭔데요? 네, 일단은 이 게임의 주인공은 V라는 용병입니다. 네. 근데 그 영생의 비밀이 담긴 바이오 칩 렐릭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요거를 훔치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용병이. 네. 근데 작전은 실패했고요. 이 V라는 용병이 죽기 직전에 이 렐릭을 자신한테 꽂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 렐릭이라는 거 안에 전설적인 락커이자 테러리스트였던 조니 실버핸드의 인격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머릿속 동거인 조니와 V가 살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하면서 이 나이트시티의 가장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는 과정. V의 생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세계를 내가 안방에서 즐기려면 그쵸. 컴퓨터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초기에는 이제 버그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큰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버그도 많을 수밖에. 왜냐면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해요. 굉장히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샀어요. 근데 이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버그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한 거야. 네. 그래갖고 아니 내가 이 게임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샀는데 이런 엉망 게임을 낼 수 있어! 이러는데 몇 달 뒤에 그때 업그레이드한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3D 그래픽을 돌리는 게 GPU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병렬로 연결돼서 단순 작업을 굉장히 반복하는 거. 이거는 CPU는 들어온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박사 한 명이 일을 하는 것, 그다음 GPU는 50명의 초등학생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미분 문제를 푼다면 박사가 빠르겠죠. 네. 근데 단순한 덧셈을 1000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박사가 계산기로 해도 애들 50명이 훨씬 빠르거든요. 요걸 하는 거야. 네. 근데 요게 컴퓨터 그래픽을 3D로 구현하는데 딱 요 GPU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에서 코인 채굴할 때랑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 값이 폭등을 합니다. 야. 와, 고맙습니다 CDPR. 당신 덕분에 1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죠. 근데 그 뒤에 패치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요 게임을 기반으로 나온 컨텐츠가 이제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라는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V라는 굉장히 달고 다른 전문 용병이 주인공인데 엣지러너는 최하층 민 순수한 소년이 굉장한 고가의 임플란트를 얻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이트시티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런 순수한 소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네. 궤도님이 지금 저한테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재밌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1인칭 게임이잖아요. 또 네. 이런 게임의 가장 큰 강점은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야. 이거를 정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빗길을 뛰어다니고 막 무기를 줍고 싸우다가 막 쓰러졌다가 병원 가서 치료하고 막 이거를 해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와서 매우 성공한 게임이 또 있습니다. 네. 일단 게임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네, 롤. 와, 나왔다. 잘 아시죠? 어떤 게임인지는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쉽게 말해 5대5 패싸움입니다. 물론 5대5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대5 패싸움이 기본이고요. 우리 편 5명, 상대편 5명 있고 내가 1명, 나머지 4명과 협력해서 상대방을 밀어버리는 게임이에요. 땅 따먹기 같이요? 땅 따먹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NPC 같은 우리 쪽 아군들이 계속 전진을 해요. 저쪽도 적군들이 계속 전진을 해요. 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상대편 적군을 죽이거나 빼먹으면서 돈을 벌고 상대방에 있는 핵심 건물을 HP를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게 현재 국내 20대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이고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그 리그가 있어요. 정규 리그가. 네. 작년 정규 리그 우승을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이 했습니다. 와. T1, 젠지, 하나생명 e스포츠 이렇게 3개의 팀이 3대 프로게임 단이고요. 여기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7월 말 정규 리그가 시작이 되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스포츠의 이제 종목이 되려면 네. 모든 게임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요즘은 인원이 많아야 많아지겠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딱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어야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모든 게 룰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정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런 롤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의 방식인데 그 상대편과 우리 편이 돌아가면서 이번 게임에 나오면 안 되는 챔피언을 밴을 합니다. 네. 약간 핸디캡 주는 거랑 비슷한 거네. 네, 밴픽 룰이 있어요.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돈을 들여서 강해질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죠. 네, 왜냐면은 그러면 돈을 많이 쓴 그쵸. 팀이 무조건 우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돈을 들이면은 뭘 얻을 수 있느냐? 스킨이 바뀝니다. 멋있게. 더 많은 돈을 쓰면 이제 효과음도 바뀌어요. 때를 능력하고는 관련. 능력은 똑같습니다. 재밌는 게 그 게임 안에서 그 아이돌로 데뷔한 멤버도 있어요. 게임 캐릭터가. 그럼 걔네가 등장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해요. 의상도 무대 의상으로 그분들이 비슷한 느낌의 옷을 입고 있고. 근데 뭐 패스하면 하나도 도움이 되는 도움 안 건 되죠. 하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옷이 결국 주요 부위를 가리는 역할인데 예쁜 옷을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워낙 인기를 끌고 이 챔피언들도 IP가 다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들 서사가 다 있어요. 그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 얘는 누구랑 뭐 어떤 친구고 누구랑은 적대적인 관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실히 보강을 해서 만들어진 넷플릭스 시리즈가 바로 아케인이라는 네,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그냥 작품으로 봐도 재밌어요. 부유하고 발전된 지상도시 필트오버라는 도시가 있고요. 오염되고 억압받는 지하도시 자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기반으로 나온 챔피언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자운 쪽은 굉장히 조금 뭔가 좀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오염된 기술들, 굉장히 독특한 기술들 이런 걸 많이 쓰고 필트오버는 굉장히 품위 있고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기술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약간 빈부의 차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게임 안에서도. 근데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이 아케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인 바이와 그 동생인 파우더, 얘는 나중에 징크스라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자매의 엇갈린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언니 바이는 동생을 되찾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서 이제 강인한 전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생, 이 파우더는 혼자 남겨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자운의 악당 실코의 손에서 자라면서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재적인 어떤 전투를 하지만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완전한 범죄자 징크스가 됩니다. 어쨌든 두 자매 에즌과 갈등을 중심으로 필토와 자운 이 두 도시의 대립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 재밌는 게 실제로 게임에 나와요 얘네들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캐릭터예요. 징크스는 총을 쏘고요. 바이는 이제 주먹으로 때리는 캐릭터인데 내 주캐가 혹시 징크스나 바이야. 아는 사람인 거죠. 아는 네. 사람. 그래서 정말 내가 아끼는 캐릭터가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네. 실제 살아 숨쉬는 존재였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아케인 제작에 한국인 전문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정종현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참여를 했고 뭐 징크스나 바이 같은 주요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그런 연기를 보여내는 핵심 역할을 하셨고 국내에서는 이 정종현 감독님께서 특히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화제가 됐었죠. 저는 사실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공포 게임, 호러 게임인 반교라는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반교라는 게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한자를 써서. 그러니까 그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감독 자체가 게임 매니아라서 반교가 대만에서 출시됐을 때 첫날 그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몇 시간 동안 해서 끝까지 갔대요. 그리고 나서 폭풍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이거든요. 슬프고.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 원작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이제 둘 다 남고생 여고생인데 여고생은 이제 팡이라는 애고 남고생은 이제 웨이라는 애인데 웨이가 팡의 후배예요. 근데 웨이는 속으로 이 팡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시대 배경은 1960년대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한밤에 이 학교에 사실상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빠져나가면서 이 위에서 벌이는 사투가 이제 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두 캐릭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팡이 기억하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과거라든지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본인이 저질렀던 일 혹은 관여가 되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시 그 비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캐나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대만이라는 것 자체가 대만은 계엄령을 40년간 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탄압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소녀는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선생님은 그런 독재적인 그런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미로 비밀 독서회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밀 독서회에서 이제 읽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금하고 있는 금서들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의 상황하고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선생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선생님한테 또 다른 독서회에 또 다른 여자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한테 이 주인공인 팡과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잘못하면 우리 독서회도 위험하게 되니까 이 팡이라는 소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든지 아니면 당신 독서회를 버려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듣는데 그 말을 오해를 해서 선생님은 충고를 했을 뿐인데 이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과정에서 삼각관계 비슷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수심이 생기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비극으로 가면서 굉장히 슬픈 어떤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인 팡은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가 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비밀을 캐나가는 과정, 알아나가는 과정, 학교에서 헤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점점 기억해내는, 알아내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호러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지에 기반한 거란 말이에요. 뭘 몰라서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미지의 공포니까. 그렇죠. 내가 뭘 모르느냐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보통은 이제 바깥의 어떤 혼령,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두 배로 더 섬뜩하고 슬픈 부분이 있겠죠. 사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 이전에 워크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워크래프트 공대장 이러면은 여기저기에 성공한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슈카월드 슈카 형님 공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공대장 출신이라는 게 어떤 이 팀을 이끌고 무언가를 한 분들이에요. 리더십이 있구나. 네, 공대장 출신이라는 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어떤 훈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워크래프트 학생회장 출신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워크래프트에서 이제 뭐 호드냐 얼라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영이 나눠져 있고 실제로 굉장히 정말 종족이 나뉜 것처럼 플레이하는 내 캐릭터에 따라서
감정이입을 해요. 아. 요걸 기반으로 나온 영화가 이제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이라는 영화고, 역시 다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정 팬덤이 너무 강력하고 워크래프트 2,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면서 이제 세계관들이 굉장히 쌓여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로 만들 만큼 굉장히 방대한 세계관이라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 게임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영화화한 거죠. 영화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됐다. 기도님 더 할 말 없어요? 네, 지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어디 가요? 네. 가야 돼요. 이제 갈 때가 됐어요. 이렇게 가상세계 얘기를 다 해놓고 현실 저는 세계 지금 속에서 너무 푹 빠져서 들어서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기만 했더니 약간 시공간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왜? 반도 못해서? 제가 감히 우리 게이머분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 인디 게임도 너무 좋은 게 많고 사실은 제가 마이너한 게임들을 다 빼다 보니까 네. 어쩌면 모두 아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 아는 것도 궤도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뭐, 훨씬 네. 부가가치가 있기 세상 사람들이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네. 또 저희 같은 사람 또 없겠어요. 저 처음 들은 얘기들이에요 아이고, 다. 아니,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저처럼 오늘 이 디지털 게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더보기란에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정리 깔끔하게 해놨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편엔 좀 저희가 아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고편 확인하시고 트라이브 앱에서 관련된 컨텐츠 생각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 작성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 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연민과 증오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정해주셨어요. 선천적으로 결여되는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캐릭터가 좀 연민과 증오를 동시에 느낄까? 네. K-pop 데모노터스. 아, 네, 연민과 증오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예. 왜 진우라고 말 못해? 왜 진우라고 말을 어떻게 못해? 나만 못 봤어? 보셨군요. 나만 못 봤어. 보셨군요. 조조래빗. 조조래피?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죠. 이미 지금 결말이 보여. 지금 미래가 나한테만 보여요. 살짝 말해. 무슨 결말일 것 같은데? 누나는 죽고. 아, 나 미치겠다. 이것만 빼도 1시간은 나 아껴 내가 봤을 때. 무슨 1시간을 진짜. 아껴. 뭐 1시간을 썸머가 이거. 아껴. 진우 얘기 1시간 했어 오늘. 야 진우 5분이야 5분 빨리 해.